델리 알리는 어떻게 보면 그거죠. 신데렐라 스토리를 썼던 선수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 밀턴 케인스 돈스, MK MK 돈스 돈스. 출신이었고 그다음 토트넘에서 활약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 잉글랜드 이 정도 유연성과 이 정도 테크니션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단한 활약을 했을 때가 있었고 그 크리스탈 팰리스 전에 그 전설. 엄청난 골. 네. 그다음에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의 그 자신만만한 표정과 그 퍼포먼스 그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였죠. 그다음에 같이 나왔던 것들이 뭐 무슨 뭐 웃음가스를 불었네. 해피볼론 얘기 있었고. 해피볼이 있었고 뭐 여자친구랑 이러면서 훈련 안 한다. 무리뉴가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점점 커리어가 내려가다가 뭐 임대 생활 전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좀 완전히 델리 알리는 재기불능된 게 아니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그 히든 풋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예전에 언제쯤이죠? 꽤 전이었어요. 너 있었을 때인지 모르겠어요. 데니 로즈. 데니 로즈가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안 좋았었거든. 네.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안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많은 고초가 있었더만. 아 그때 이제 좀 개인사 같은 개인사가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래서 이랬었나 보다. 근데 조금 더 돌려봤을 때 그 제가 그때 한번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K리그 2 당시 챌린지 경기에 이제 제 중계 현장 중계를 많이 갔을 때 잘하던 선수가 너무 퍼포먼스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뭐 훈련을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현장에서 해설위원이랑 이렇게 현장 이렇게 코치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물어봤어. 요즘 그 선수가 너무 퍼포먼스가 안 좋은데 좀 이유가 있냐? 훈련장에서도 안 좋냐 그랬더니만 애가 아프다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그 전까지는 완전 축구 외적인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나도 키보드 워리어 출신 아닙니까? 그럼 보이는 거 위주로 생각하게 되죠.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선수가 갑자기 뜬금없이 무너지면 이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나? 왜냐면 결국엔 저들도 축구 경기를 뛰는 일주일에 한 경기를 뛰는 사람이라면 뭐 길게 120분 앞뒤 해가지고 두 경기를 뛰는 사람이면 길게 240분 그렇죠. 트레이닝하는 시간 이렇게 해봐야 그 외 시간들이 훨씬 많단 말이야. 많죠. 넌 알겠지만 생각보다 축구 선수들이 시간이 제법 많아요. 훈련 꽤 끝나고 많아요. 하면 뭐 딱히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약간 그 도심에 있지 않은 구단에 있는 선수들은 무료에 하는 선수들도 있더라고. 그 제가 얼마 전에 세레모니 챌린지 포항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선수들이 생각보다 피파 온라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짠 게 아닌데 그 약간 기습적으로 이렇게 그 옛날 기성용 선수 방털기처럼 들어갔거든요. 이호재랑 이승우랑 해가지고 네네네. 들어갔는데 피파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제작진은 합을 맞춘 거냐? 아니래. 그래서 불러서 물어봤어. 아니 왜 피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할 게 없다. 할 게 없다. 그러니까. 포항 거의 클럽에서 되게 외진데 그래. 그럼 뭘 하겠어. 그런 상황이 있던 거를 나도 이렇게 보니까 물론 알리가 이런 일이 있었는지 나는 알 수는 없었지. 근데 그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나도 너무 아쉽다. 왜 저러지? 훈련 좀 열심히 하지. 아마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 정도지. 뭐 그 이상 가는 생각 다만 그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런 갑자기 떨어지는 선수한테 되게 비난하기는 좀 어렵더라고. 혹시나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얘기를 몇 번 듣다 보니까. 근데 알리 인터뷰를 보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겪었더라고요. 네, 일단 이제 게리 네빌 인터뷰였고 이게 이제 재활시설에서 나온 지 한 3주 정도 만에 촬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가 본인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인생 스토리를 좀 푸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입양되기 이전에 굉장히 힘든 성장 과정이라든지 이제 그 안에 뭐 그런 성적인 학대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뭐 그런 이제 뭐 어렸을 때 되게 애기인데 막 마약 관련해서 막 거래를 하고 막 이제 이런 게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정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만한 조금 충격적이죠. 네,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끔 선수들 중에 그 경제 형편이 어려운 케이스들은 우리가 볼 수 있어. 브라질 출신 선수들 중에 그런 경 있잖아. 제주스. 그래. 그러면 그랬구나.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아주 희귀한 케이스 아니야. 보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저는 예전에 이거 비슷하게 좀 놀랐었던 게 그 히든 풋볼 황대건의 근본. 네. 제가 거기서 히샬리송 얘기를 히샬리송 그래 맞아요 히샬리송. 근데 그때 히샬리송 사람 잘 모를 때. 맞아요. 네. 히샬리송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 어렸을 때 그 성장 과정을 좀 찾아보면서 느낀 건 얘도 그 주변 그런 친구들이나 환경이
너무 빈민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히샬리송은 되게 인생 역전 스토리라고 되게 주목을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마약 관련해서 막 본인이 막 하고 진짜 총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그러니까. 하고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걸 보면서 알리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 생각 좀 나더라고요. 이거는 논외입니다만 그 벤제마 있죠. 벤제마는 너무 못된 짓을 했죠. 그거는 뭐 옹호할 건덕지는 전혀 없습니다. 네네. 그걸 전제로 봤을 때 지단이 벤제마에 대한 이야기와 약간 애정이 있잖아. 보면 그 환경이라는 게 사실 생각보다 중요하잖아요. 벤제마가 자라왔던 그 주변 환경도 아주 그러니까 불량배들이나 범법과 이런 거에 둘러싸여 있는 환경이었나 봐. 물론 거기 있다고 다 그런 걸 하는 게 옹호되는 건 전혀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잘못이야.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이렇게 봤을 때는 좀 과정도 볼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알리가 이제 그런 수면제 관련해서 중독도 좀 있고 정신건강 문제 때문에 이제 지난달에 재활원에서 이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인터뷰를 뭐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고 저희도 전문을 뭐 다 볼 수는 없고 이 중에 뭐 그냥 좀 그래도 핵심적인 것만 좀 보면은 일단 알리가 그런 축구에 대한 열정을 좀 되찾는데 이번 재활관이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게리 네빌이랑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본인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릴 적기가 이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 일이고 좀 오랫동안 본인이 품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 말하기가 힘들지만 뭐 이런 걸 또 이제 정면으로 이제 맞서서 또 이겨내는 게 그렇지. 개인에게도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알리는. 그리고 본인이 이게 다 맞다라는 전제 아래 억울했을 거 아니야. 억울했죠. 여러 가지가. 왜냐면 사실이 아닌 얘기를 그것도 아마 많이 봤다고 하니까. 그리고 사실 또 언론이라는 특성이 이런 것들이 딱 보이면 확 물고 그러잖아. 그 만약에 이거는 좀 앞서 나간 얘기지만 이래서 잘 제기가 돼요. 그러면 현대판 축구 정대만 되는 거야. 그렇지. 그 안 선생님한테 이 나간 채로 농구 가고 싶다고. 그래. 그거 같은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활시설 들어가기로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한 것은 결국 이제 그 정신건강 때문이었고 이 터키에서 돌아왔을 때 알았대요. 내가 이 정신적으로 좀 이게 약간 피폐해져 있는 상태구나. 그래서 뭐 중독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멘탈적인 케어 그리고 트라우마 같은 걸 다루면서 치료를 이제 받을 때가 됐고 이제 재활원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약간 후회하면서 얘기한 건 그거예요. 좀 해로운 것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아까 얘기 나왔었던 그런 뭐 이제 막 그 해피벌룬 그런 사진도 막 찍히고 뭐 여러 가지 약품 이런 게 결국에는 본인이 흔들리니까 그런 거에 그런 뭐 여자 문제 같은 그런 것도 사실 언론에서 이제 언급이 됐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약간 본인 스스로 심적으로 약간 패배자라는 그런 생각도 알리가 이제 했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재활시설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6주 있었대요. 그 안에서. 제법 모르는데 이게 이런 내가 시스템을 모르는데 근데 이게 뭐 지금 어떤 분들 채팅창에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본인이 의지가 있으니까 들어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누가 끌고 가가지고 너 들어가. 그치. 라는 좀 다르잖아. 그러면 그 어떤 드라마에도 예전에 나왔었어요. 저런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본인이 낫고자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왜냐면 이것도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일본 가수 중에 이 세카이노 오와리라는 가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컬 분이 집도 되게 부유한 분이거든요. 이제 후카세라는 보컬리스트인데 그 친구도 제가 알기로 어렸을 때 그런 저런 정신병원에 이렇게 좀 들어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그러니까 아까 형이 얘기했던 게 알리는 본인이 난 내가 이제 나야겠어 해서 이제 들어간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말하는 그 친구는 본인이 이제 이렇게 약간 막 온 거지. 내가 나야지 이런 것보다는 좀 이제 타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되게 좀 이제 피폐해지는 게 많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건 스스로 이겨내고자 하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알리가 이렇게 더 좋아져서 인터뷰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되길 바라고. 이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저런 어떤 그 정신과적인 치료를 했을 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대. 약물 치료가 되게 중요한데 안 먹고 그러면 이게 점점 안 나아지는 거 아니야? 의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수면제 중독 관련해서 얘기 나온 게 이제 막 잠을 못 자니까 그렇지, 불면. 본인이 트라우마 때문에 수면제를 막 먹고 아니면 술 마시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거에 대한 근간을 찾기보다는 본인이 그냥 수면제 의존하고 취해 술 자고 먹고 그냥 이제 이런 거야. 그러면 사실 축구 선수인데 몸이 망가지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은 상당히 이제 회복이 많이 된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알리가 얘기하는 건
정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건 좋다. 근데 자기처럼 복용하면 그렇지. 이거 안 된다. 이거는 너무 의존해 있었던 걸 거 아니야. 네, 그래 가족들한테도 이걸 숨겼대요. 그런 내가 네. 수면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좀 숨겼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알리가 깨달았던 건 가족들도 도움을 주려고 했고 본인 주변 사람들도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스스로가 약간 다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일부러 밀어냈고 그래서 혼자 그냥 생각하고 혼자 처리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안 좋은 쪽으로 악순환으로 계속 가는 흘러갈 거지. 수밖에 예. 없었던 거예요. 예. 뭐 24살 때 본인이 뭐 축구를 그만둘까도 예.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고 뭐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성적 학대에 관련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 미국에서 진행한 재활 치료가 트라우마 해결에 굉장히 많은 됐고. 도움이 됐고 그리고 보니까 그 토트넘 관련된 인물들이 도움을 많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포체티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나를 이해를 해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코치들, 그러니까 어쩌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나랑 형도 우리가 일적으로 처음 알게 된 네. 사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나랑 그냥 비즈니스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당시 이제 포체티노 사단은 이해심도 많았고 그렇지. 단순히 이게 그냥 이런 느낌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포체티노 아래서 알리가 굉장히 잘 좋았죠. 좋은 퍼포먼스를 제일 낼수 좋았죠. 있었던 거고. 예, 그래서 뭐 본인이 뭐 누구를 좀 원망하고 이런 건 아니고 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마음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알리는 이제 에버튼 소속으로 또 이제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알리가 재능이 아직까지 녹슬지 않았다라는 전제. 저 선수 96년생이거든요. 김민재 선수나 우리가 얘기했던 뭐 그런 96년생들이랑 동갑이란 말이야. 아직 충분해요. 이제 지금 전성이 들어가는 나이야. 그렇죠. 그러면 예전의 기량을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을지 몰라. 운동선수라는 게 어떤 페이스가 한번 꺾이면 다시 올라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러면 왜 특히나 델리 알리는 손흥민 선수의 동료기도 했고 그 데스크라인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팬들에게도 제법 애정을 받았던 선수라. 그리고 이제 토트넘 팬들 우리 국내 토트넘 팬들이 항상 얘기하는 건 델리 알리가 폼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에 그렇지. 있어서 토트넘의 바뀌었을 고민이 수 있죠. 벌어졌을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기왕이면 이런 스토리가 역시 다 좀 잘 맞고 그러는 거라면 올라오면 좋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유명 스포츠 선수나 스타들의 어떤 성공 스토리가 재활하고 이런 스토리들이 또 많은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 영향을 줘요. 맞아요. 그럼 나도 저렇게 한번 힘을 내봐야 되겠다라거나. 그러니까 본인도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션다이치 감독이랑도 얘기를 또 잘했다고 하니까 근데 아직 부상이 좀 있대요. 그래서 뭐 당장 복귀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뭐 에버튼 그리고 이제 토트넘 동료들이 또 응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만큼 또 이제 좋은 모습으로 이제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알리가 올 시즌에 또 이제 어떻게 이제 뭐 그런 내적인 거는 치료가 많이 됐으니 바깥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같이 응원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물론 나는 이미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사실 되게 극적인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만들어졌다고 보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사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포츠 드라마, 그치. 스포츠 영화 이런 거에 한 꼭지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델리 알리가 다음 시즌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는 또 우리한테는 또 다른 스토리가 됐습니다. 맞아요. 네. 뭐 지금 보고 계신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